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더워진 날씨로 인해 다가온 여름을 시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26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영덕은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북 남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곳곳에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오존 역시 보통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뜨거워진 날씨 때문에 음식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식중독 지수 경고 단계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29도, 포항과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곳곳에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무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정밀조사 결과 형산강 상류를 포함한 어느 곳도 순오염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산강 중하류에서는 땅속 1m 밑에서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순오염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조사 결과는 구무천이 아닌 형산강 본류에서 고농도의 수은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포항시 상수원과 가까운 형산강 상류 퇴적물은 환경부 오염 1등급 기준을 초과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산강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수은이 55ppm 검출돼 환경부 오염 기준 1등급에 비해 800배 가까이 높고 오염이 가장 덜한 곳도 26ppm으로 380여 배나 오염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땅속 1m 아래에서도 35ppm,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을 오염시킨 중금속이 강바닥 1m 아래까지 쌓여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이라면 믿을 수 없는 수치라며 재검증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이 할 필요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고농도의 수은이 검출된 곳은 수상 레저타운, 포항 운하관과도 가까운 지역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단체는 형산강 구무천 합류 지점뿐만 아니라 형산강 하류와 영일만항 인근까지 심각한 오염이 나타났다며 정밀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산강 최하류 영일만 일대에 대한 조사를 저도 지난번 회의에서도 좀 더 폭넓은 구역으로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사실은 영일만 일대에 관한 오염 조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포항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준설을 추진하는 한편 여러 차례 실패로 끝난 수은 오염 원인자 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하고 그 자문을 좀 구해본 결과 이런 방사선 동위원수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북녹색환경수련대가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서 포항시 전문가 그룹도 정밀한 조사 결과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 간포발전협의회 등 5개 사회단체는 어제 한수원 본사를 항의 방문해 최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발표는 주민동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조기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월성 1호기의 가동과 폐쇄 여부 결정은 지자체와 주민대표, 한수원이 합의해 결정할 중대 사안이라며 한수원은 이번 결정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덕과 울진 삼척 지역 반핵 단체들은 최근 한수원이 신규 원전 4기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원 개발구역 고시를 해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수원의 이번 결정에 신한울원전 3, 4호기가 빠졌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재생 에너지단지 등 원전 대안 사업 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의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 환수도 막아내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영덕군수 선거에서는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 보상과 대안 사업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에 재선에 성공하면 영덕군이 정부에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 원전 대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의 2조 원 규모의 신재생 융복합단지의 건설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선이 되면은 정부를 설득해서 신재생 융복합단지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위기에 처한 380억 원의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도 군민들과 힘을 합쳐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형 프리마켓을 확대해 지역 축제를 선진화하고 해양 관광을 활성화해 2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주의 정신 문화들을 영예에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오십천, 송천, 축산청 등 미강 트레일을 조성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시작하겠습니다. 또 포항 영덕 간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선 철도의 전철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강구항 개발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지난 초선 임기 동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 이행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전 대안 사업 등 재선 공약은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도의원 7선거구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선의 시의원과 재선의 도의원을 지낸 20년 경력의 자유한국당 이정우 후보는 선거운동을 3개월밖에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도 후보에게 패해 한국당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 의장에 도전하는 이재진 후보와 안병국, 김일만 후보 등 현역 의원의 탈락도 이변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다선 의원들이 정치 신인에게 패하면서 그동안 보수 정서에 기댄 채 무투표 당선되거나 안주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15% 이하를 득표하고도 당선돼 선거 비용 전부를 보전받는 포항시의원이 2명에 이릅니다. 포항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장량동 선거구에서 3위로 당선된 무소속 김성조 의원은 14.1%, 7명이 출마한 오천읍에서는 자유한국당 이낙연 의원이 13.9% 득표했지만 당선자 신분이어서 5천만 원 안팎의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 비용 전부를,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는 50%를 보전받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은 경주시가 진행 중인 경주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본인이 취임할 때까지 결정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선인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경주 발전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중요 사안으로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비 결정에 자신의 공약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항운하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이며 5개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그늘막 쉼터,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어제가 단오였는데요. 지금은 명절이란 말조차 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모내기를 끝낸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단오를 큰 명절로 세면서 살시풍속을 잇고 풍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영 기자입니다. 6월의 하늘 아래 노란 저고리의 여인이 그네를 띄우고 나이를 잊은 삿바 싸움이 모래판을 달굽니다. 강한 향을 가진 청궁과 창포를 머리에 꽂은 액마기 풍습도 곳곳에서 재현됐습니다. 요새는 청궁이라고 하고 옛날엔 궁구이라 그래.
머리가 나쁘대. 근데 그걸 뭐 이거를 삶아가 머리 감고 오늘 머리 꽂고. 쑥과 수리치떡도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날 빠질 수 없는 액마기 음식입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안동 기란단오제는 민속놀이 등 잊혀진 단오의 풍습을 잇는 한편 주민 화합 한마당으로 진행하면서 농산일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고요제도 진행됐는데 올해는 큰 가뭄은 없겠습니다. 최근 반년간 평년의 136%를 웃도는 충분한 강수로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히려 호우로 인한 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적정 강우로 인해서 현재까지 시작한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병이라든지 특히 바이러스 또 돌발 해충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김석희 국회의원은 경주 간포 권역거점 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2019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내년부터 3년간 국비 69억 원과 시비 30억 원이 투입돼 가자미 풍물거리가 조성되고 타워 문화관이 건립되며 경관 개선 사업이 펼쳐집니다. 해군과 해병대, 공군이 오늘까지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치러지는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양만 추남을 포함해 함정 6척과 해상 초계기, F-15K 전투기도 참여하며 해병대 병력이 독도 상륙 훈련도 실시해 우리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동궁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고리 도롱뇽이 확인됐습니다. 동궁원은 동궁원 습지에서 도롱뇽 알을 발견한 뒤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만 분포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고리 도롱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궁원은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일정 기간 장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재개했습니다. 경북 여행 상품도 현지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한 한령도 곧 풀릴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경북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8,000명을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올 들어 4월까지는 1,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경상북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재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거의 1년 반 만에 중국에서 열린 관광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경북 관광 상품도 소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끊어진 네트워크도 다시 연결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경주와 안동을 묶은 경북 여행 상품이 출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끊어졌던 팸 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청소년 축구팀의 전지훈련, 미술 전공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한한령이 이르면 7, 8월쯤 풀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금한령은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비해 달라진 중국 관광객의 여행 패턴에 맞춘 새로운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데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보다는 인공 자원을 좀 개발해서 이분들이 올 수. 현재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역별로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있어 한한령 전면 해제와 이에 따른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가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주민 설명회가 오늘 울진을 시작으로 22일은 예천, 25일은 포항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을 통해 항공기 소음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지역의 소음 피해 정도를 자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구공항 K2 통합 이전과 관련해
관련 4개 지자체의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21일 대구에서 갈등관리협의회를 열고 10월 말 최종 이전지 선정에 앞서 주변 지역 지원 계획과 주민투표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 등의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어제부터 8월 3일까지 후보자 추천서를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학술 연구, 봉사 활용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해 오는 12월 문화훈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3개 단체와 개인 8명에게 수여했는데 올해는 2명을 늘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정부 추경 예산 62억 원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419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이 중 396대는 민간에 보급하며 포항이 105대로 가장 많고 구미 96대, 경주 56대, 성주 30대 등입니다. 올해 경북도 내 전기자동차 전체 보급 물량은 1,019대이며 완속 충전기도 606기가 설치됩니다. 요즘 더워진 날씨로 인해 다가온 여름을 시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26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영덕은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북 남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곳곳에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오존 역시 보통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뜨거워진 날씨 때문에 음식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식중독 지수 경고 단계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29도, 포항과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곳곳에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무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